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유인경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강성신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천불나게 만든 그 사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지난 2017년 9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광주의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던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택시를 탑니다. 네. 택시 뒷좌석에 탔는데요. 이 택시 네. 운전사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아하. 술에 취한 채로 차에 타서 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의를 받지 않고 만지게 됩니다. 네. 기사가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네. 차를 세우고 이 승객에게 당장 택시에서 내려라라고 아하.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남성은 너무 술에 많이 취해서 요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아하. 당시에 뉴스파이터 이 사건 전해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 결국 경찰에 입건됐고 재판까지 받게 됐잖아요. 임방글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은 교감으로 25년 동안 일한 점들이 나왔고요. 네. 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런 해요. 사람이 대통령 표창 받았어요? 네, 근데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아, 제 그래요? 생각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네. 검찰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렇게 뭐 봉사활동을 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점,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네. 보호관찰에게 선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아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은 하하. 면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징계가 남았죠.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이라는 강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임이라면 김기혁 아나운서 더 이상 교단에 못 서게 하는 조치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해임 처분은 더 이상 이제 교감으로서,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감은요. 네. 이거에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또 역으로 제기를 합니다. 아하. 그 이유가 네. 이 교감의 주장은 내가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사실 너무 취했기 때문에 뭐 상대를 내가 제압해서 추행을 하거나 이럴 힘도 쓰지 않았다. 네. 그리고 피해자의 옷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기 때문에 강제 추행 중에서도 매우 가벼운 추행에 속하고 또 이제 성실히 근무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해임당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임 처분 취소 아마 소송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네. 그 소송을 제기한 교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어떤 판단 내려졌을까요? 1심에서는 이 교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내가 막 힘을 쓴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뭐 우발적으로 그랬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재판부는 강제추행이라는 건 반드시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한 다음에 추행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예 반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기습적으로 한 신체적인 접촉, 이 강제추행도 같이 강제추행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주장은 배척했고요. 나아가서 지금 교감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직업인보다 교사는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맞아요. 품위 유지가 필요하다. 여기에 비하면은 이 해임이라는 징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요, 강성신 변호사님, 이 교감이라는 사람 정말 자신의 행동 반성하고 제 앞으로 자숙하며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1심 판결에 불복했다면서요? 네, 항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2심에서 교감 선생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즉 이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이제 판결이 난 건데요. 네. 그 판결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이 교감이 주장하기로는 자신은 술에 취해서 의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 네. 매번 나오는 이런 뭐 심신미약의 주장이겠죠. 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합의에 이르렀으며 네. 그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고 네. 그리고 더 제가 조금 뭐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대가 이제 67세 여성인 점, 네. 그리고 진술 내용, 신고 경위 등을 보면요. 뭐 택시 기사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그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셨던 부분이에요. 2심 재판부의 얘기가요. 유인경 평론가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택시 기사는 여성분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인데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 택시기사 속을 누가 알아요? 재판부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판결이지요.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지혜와 연륜이 더 높아지는 거지 성적 수치심을 못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이든 여성은 어떤 희롱을 당해도 뭐 그거 상관없고 이거 사회적인 경험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30몇 년 동안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직까지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수치심 오히려 더 강해지거든요. 아하.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네. 젊을 때 미숙해서 하지만. 그런데 단지 성희롱만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네. 1990년대에도 80대 할머니가 수십 년간 지속된 남편의 학대, 폭행을 견딜 수 없다면서 네. 황혼 이혼을 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하. 했는데 그때 판사가 어떤 걸 했냐면 그동안 또 참가 살았으니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시겠다고 계속 참고 사시라면서 이혼을 소송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왜 나이든 여성은 아무런 감각도 없고 고통도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2020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아스럽고 그러니까요. 그나마 대법에서라도 제대로 된 판결 내려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유인경 평론가님이 예고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대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심 판결,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 그 이유는 1심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이 교감은 가해자 교사이고 네. 강제추행이 가벼운 어떤 범죄가 아닌 만큼 이 해임은 정당한 징계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교원 사회 전체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어떤 그 명예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해임은 정당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방글 변호사님 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에게 일종의 좀 가르침을 준 거예요. 좀 똑바로 판단합시다. 이렇게 좀 뭐 꾸짖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표현이 그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경험이 많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죄가 경하다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네. 만약에 정말 그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안 느꼈다면. 뒤에서 누군가 만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 여성은 이 본인이 피해를 당한 즉시 그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바로 운전을 중단하고 이 승객에게 내려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점만 보아도 이 여성이 당시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테인데 네. 67세라는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 많다. 이것만으로 수치심이 없다, 이 사람의 이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고 가볍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보면 정말 그 의미가 정말 퇴색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김은미 팀장님, 사실 이번 대법원이 옳은 결정 내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역시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법원도 이제 눈물이 있는 건데 지금 대법원에서 명쾌하고 명확하고 올바른 판단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사들이 아마 성인지 감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추행은 남녀노소 피해가 똑같습니다. 물론 네. 처벌은 뭐 아동이나 청소년 처벌은 더하겠지만 네. 이 남녀노소 똑같다는 그것을 대법원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절대로 성추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직은 우리 법이 따스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